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이 자리에 오셨군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묵묵히 걸어오며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들도 있지만 어떤 이는 존재만으로도 내 마음을 핥히고 날카로운 말들로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생채기를 내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을 했을까? 왜 나를 이토록 미워하고 괴롭히는 걸까? 라며 밤잠을 설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했던 그 긴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저는 여러분의 그 깊은 한숨과 눈물을 온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그 고통의 화살을 여러분의 가슴에서 뽑아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결핍만큼 타인을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숨겨진 진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무례한 사람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하고도 가련한 실체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지만 사실 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며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의 말들은 사실 여러분의 부족함을 가리키는 지표가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영혼이 얼마나 굶주려 있고 공허하며 채워지지 않은 상처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참한 고백일 뿐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갈망이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과 성취라는 건강한 영양분으로 채워진 사람은 타인을 칭찬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그늘을 갖게 되지만 평생 한 번도 진심 어린 인정을 받아보지 못하고 사랑의 온기를 느껴보지 못한 이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공격하는 비뚤어진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그들이 여러분께 쏟아붓는 차가운 독설은 사실 나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 인생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 당신이라도 내 발밑으로 끌어내려야만 내가 조금이라도 숨을 쉴 것 같다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방패가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동안은 상대방의 비난을 내 인격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여 아파했다면 이제는 그 비난을 그 사람의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으로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이유 없이 무시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기에 느끼는 시기심의 표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타인의 결핍이 만들어낸 쓰레기를 내 마음의 안방에 들여놓을 이유가 전혀 없으며 그들이 던지는 진흙탕 속에서도 오직 나만의 고고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여러분을 옥죄어온 관계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선포하는 치유의 예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1시간 동안 그들의 심리 구조를 낱낱이 해부하고 왜 그들이 그토록 잔인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거친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나만의 고요한 호수를 지켜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더 이상 타인의 무례한 말에 가슴을 부여잡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빈곤한 영혼을 가엾게 여기며 미소 지을 수 있는 단단하고 고귀한 마음의 주인이 되어 계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여러분의 마음을 토닥여두세요.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상처에 부드러운 약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혀 아프시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지혜의 길을 계속 걷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창에 나는 이제 타인의 결핍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다짐의 문장을 남겨주세요. 그 짧은 한 문장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며 그들이 왜 그토록 날카로운 가시를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해야 할 비극적인 실체는 바로 사랑받지 못한 이들이 뿜어내는 도끼 섞인 시기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따뜻한 보살핌이나 진심 어린 사랑의 온기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된 사람들은 마음속에 늘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공동을 품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화목한 가정을 꾸리거나 주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모습을 볼 때 본능적으로 그 평화를 시기하고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어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비뚤어진 충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기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인생의 축복을 상대방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자 자신의 결핍을 확인시키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의 행복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내뱉거나 사소한 실수조차 큰 잘못인 양 부풀려 비난하며 여러분의 미소를 지우려 애쓰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메말라 있어서 타인의 행복이라는 단비를 받아들일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무례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인정에 굶주린 이들이 보여주는 비정상적인 권위주의와 자아도취적인 행동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지만 정당한 노력이나 성취를 통해 이 욕구를 채우지 못한 이들은 타인을 억누르고 비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보려는 얄팍한 술수를 쓰게 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아랫사람이나 만만한 상대를 골라 사사건건 지적질을 하고 훈수를 두며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으려 한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쏟아내는 가혹한 평가나 무시하는 태도는 여러분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 자신이 평생 그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귀하게 대접받지 못했다는 자격지심의 발로이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질 것 같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향해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라고 소리칠 때 그 이면에는 제발 나를 좀 대단한 사람으로 봐줘라는 가련한 애원이 숨어 있음을 꿰뚫어 보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한결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부끄러운 약점을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른바 투사의 심리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난을 들을 때가 있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지적하는 그 단점들이 사실은 그 사람 본인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잘못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 남을 보고 이기적이라며 화를 내고, 자기가 게으르면서 남의 부지런함을 보고는 요령 피우지 말라며 윽박지르는 식이지요. 이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추한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 오물을 타인이라는 거울에 던져버리고 대신 그 거울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무결함을 증명하려는 유치하고도 파괴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니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스러운 비난을 들으실 때는 그 화살을 굳이 피하려 애쓰지 마시고 그저 저 사람이 지금 자기의 못난 점을 나를 통해 보고 괴로워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무심하게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그들이 던지는 지늙은 여러분의 옷을 더럽힐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의 영혼까지 더럽힐 수는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등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타인의 성취를 축하할 능력을 상실한 이들의 슬픈 자화상을 이해해 보십시오. 남이 잘 되었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은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행동이지만, 열등감에 찌든 사람들에게 타인의 성공은 곧 나의 실패로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거 다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 라며 비아냥대는 그들의 언어는 사실 여러분의 성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함을 가리기 위한 슬픈 신음일 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높이 날아오를수록 자신이 땅바닥에 붙어 있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지는 것이 두려워 여러분의 날개를 꺾으려 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을 괴롭히는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이렇듯 처참할 정도로 망가진 내면의 결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휘두르는 채찍은 여러분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내면의 지옥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몸부림임을 안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들의 무례함 앞에서 상처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그들의 빈곤함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지혜로운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온은 오직 여러분만이 지킬 수 있는 성역이며 그 누구도 그 성벽을 허물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유난히 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자기 입맛대로 휘두르려 하며 사사건건 간섭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이들은 겉으로는 대단히 꼼꼼하고 정의롭거나 혹은 조직을 위하는 척 행동하지만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사실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에 사로잡힌 아주 유약한 영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스스로의 통제를 벗어났던 아픈 경험이 있거나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강하게 억압함으로써만 비로소 가짜 안도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훈수를 두고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며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불같이 화를 내는 이유는 여러분이 일을 못하거나 판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주변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들 자신의 내면적 붕괴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통제욕은 강함의 상징이 아니라 도리어 누군가를 붙들고 늘어지지 않으면 혼자 설 수 없는 겁쟁이의 절규임을 간파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타인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여전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중요감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성취를 일구어내거나 인품으로 존경을 얻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제약하고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비뚤어진 권력욕을 채우곤 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말에 당황하거나 억지로 따르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왜곡된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것은 여러분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느끼는 존재의 불안이 그만큼 극에 달해 있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그들의 간섭은 결코 여러분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나 조언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지탱하기 위한 이기적인 버팀목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특히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흔드는 데 능숙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작은 실수나 과거의 아픔을 집요하게 들춰내며 그것을 무기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려 드는데 이것은 상대방이 기가 죽어야만 자신이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비겁한 심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려본 적 없는 이들에게 인간관계란 오직 누가 누구를 지배하느냐라는 수직적인 전쟁터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욕망은 역설적으로 그 사람이 그만큼 독립적이지 못하며 타인의 반응에 목을 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강하고 단단한 사람은 타인을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오직 자기 자신의 평화에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을 휘두르려 할 때 그 힘겨루기에 응해주지 마시고 그저 바다처럼 묵묵히 그들의 파도를 받아내어 흘려보내십시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적인 반응과 복종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무리한 요구에 화를 내거나 눈치를 보며 위축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통제가 성공했다는 생각에 더욱 기세등등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무례한 간섭을 그건 당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라는 태도로 가볍게 무시하고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킨다면 그들은 곧 공격할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쳐놓은 불안에 그물에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그들의 간섭은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통제불능인지를 보여주는 슬픈 증표일 뿐이며 여러분은 그들의 불안을 대신 짊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인의 비뚤어진 통제욕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격리시키고 오직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스스로 무언가를 정성껏 일구어내거나
땀 흘려 결실을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남이 공들여 쌓은 성취를 깎아내리며 파괴하는 행동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창조의 본능이 있지만 이 본능이 게으름이나 두려움, 혹은 거듭된 실패로 인해 좌절된 사람들은 그 고통스러운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자기가 올라갈 수 없으니 차라리 상대방을 끌어내려 자신과 같은 바닥에 두어야만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지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이 이룬 소중한 성과를 보고 운이 좋았다거나 알고 보면 별거 아니다 라며 비아냥거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진정한 성취감을 맛보지 못했기에 느끼는 처참한 질투의 비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파괴적 시기심은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어 자신의 지나온 세월이 허무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거나 자식 교육이나 재산 증식 등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서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활기차게 노후를 즐기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주변 지인들을 보며 형용할 수 없는 박탈감을 느낍니다. 나이는 들어서 왜 저렇게 유난을 떠냐? 혹은 돈 좀 있다고 유스 떤다는 식으로 상대의 활력을 비난하는 그들의 언어는 사실 나도 당신처럼 다시 열정적으로 살고 싶지만 이제는 늦어버린 것 같아 무섭다는 깊은 절망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밝은 빛이 자신의 어두운 그늘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드는 것이 싫어 어떻게든 여러분의 불을 끄려드는 가련한 존재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데일 카네기가 분석했듯 인간은 누구나 세상의 중심에서 인정받고 싶은 중요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망이 정당한 노력과 성취로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남을 괴롭히는 비뚤어진 방식으로 그 중요감을 확인하려 듭니다. 남이 잘된 일을 축하해주면 자신이 마치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에 그들은 타인의 성공 소식에 눈을 부릅뜨고 흠을 찾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기쁜 소식에 찬물을 끼얹는 이유는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될수록 자신의 무능함이 증명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공격은 일종의 생존 본능과도 같습니다. 상대방을 무너뜨려야만 자신이 조금이라도 덜 비참해 보인다고 믿는 그들의 비좁은 마음을 이해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들의 독설에 분노하기보다 그들의 빈곤한 영혼을 가엾게 여기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간질과 험담을 통해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건설하려 합니다. 성취가 없는 사람들은 남의 뒷말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묘한 연대감과 권력을 즐깁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폭로하거나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정보의 중심에 있는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을 깎아내려 얻은 권력은 모래성보다 약하며 그들의 험담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인격을 갉아먹는 칼날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 대해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일삼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들만의 허망한 몸부림일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위대한 성취는 늘 시기라는 비바람 속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 주변에서 들려오는 비난의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것은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그만큼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탑을 흔들려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아 올린 지혜와 경험의 자산은 그 누구도 훔쳐가거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타인의 결핍이 만들어낸 파괴적인 에너지에 여러분의 귀한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오직 남을 무너뜨리는 데 에너지를 쓰느라 자신의 삶을 돌볼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데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던지는 시기심의 돌멩이를 딛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넓은 세상과 평온의 바다를 감상하십시오. 타인의 비뚤어진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여러분의 성취는 비로소 진정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며 그 어떤 질투의 불길도 여러분의 평온을 태우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당당한 사람은 타인의 성취를 축복할 줄 알며 여러분은 이미 그 고귀한 자격과 품격을 갖춘 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마주하는 가장 까다로운 부류 중 하나는 작은 조언에도 불같이 화를 내거나 사소한 농담조차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여 즉각날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들은 겉으로는 대단히 자존심이 세고 강한 척하지만 사실 그 내면의 자존감은 유리그릇보다 더 쉽게 깨질 만큼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타인의 비판을 자기 성장의 계기로 삼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길 여유가 있지만 자존감이 바닥난 사람들에게 타인의 모든 반응은 자신을 공격하려는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고 날카롭게 반응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무례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자기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믿고 있기에 누군가 그 치부를 건드릴까봐 무서워 미리 선제 공격을 퍼붓는 가련한 방어, 기제에 불과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공격성은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위장술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이 나를 진심으로 존중할 리 없다는 깊은 불신을 품고 삽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친절조차 무언가 의도가 있는 가식으로 오해하거나 가벼운 의견 차이도 자신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로 해석하여 과도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향해 당신이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라고 나를 세울 때 그 말의 진짜 속뜻은 내 부족함이 들통날까봐 너무 두려우니 제발 나를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비명과 같습니다. 그들이 세운 높은 성벽과 날카로운 가시는 타인을 해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상처받기 쉬운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는 마지막 생존 수단인 셈입니다. 자존감이 결핍된 이들은 특히 타인의 시선에 병적으로 집착하며 자신이 완벽해 보이지 않을 때 주변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그 수치심을 해소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신 오히려 상황을 지적한 사람을 무능하거나 성격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화제를 돌립니다. 남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부끄러움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상대방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는 아주 비겁하고도 슬픈 행동 양식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답답함과 억울함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직시할 용기가 없어 타인에게 오물을 던지는 그들의 비겁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중요감을 얻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일부러 연락을 피하거나 차갑게 대하며 상대방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확인하고서야 자신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소모적인 권력 게임이며 자존감이 결핍된 이들이 타인을 소유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빈 공간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탐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눈치를 보고 전전긍긍할수록 그들의 비뚤어진 자존감은 일시적으로 충족될지 모르나 여러분의 영혼은 서서히 메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감정의 낚싯바늘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그들의 변덕과 가시돋친 언행은 오직 그들 자신의 내면적 전쟁일 뿐 여러분이 참전하여 피 흘려야 할 전쟁터가 아닙니다. 결국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대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들의 가시를 공격이 아닌 두려움으로 해석하는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뾰족한 말을 던질 때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분노하기보다는 저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불안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저렇게 나를 세울까라고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십시오. 비 내리는 날 우산이 없는 사람이 옆 사람의 우산을 시기하며 밀치는 것처럼 마음의 지붕이 무너진 그들은 그저 비에 젖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주변을 괴롭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비바람을 대신 맞아줄 의무가 없으며 그들이 세운 가시에 찔려같이 피 흘릴 이유도 없습니다.
타인의 결핍이 만들어낸 가시돋친 언어들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단 1%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금은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그 본질이 변하지 않듯 여러분이 가진 고귀함과 인품은 무례한 이들의 비난 속에서도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깎아내리려 해도 그것은 그저 허공을 치는 칼날과 같으며 여러분이 그 칼날에 반응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그 어떤 상처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기 신뢰이며 무례한 이들의 비명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주는 이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존감이 낮은 이들이 내뿜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여러분은 평온의 숲에서 자신을 더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가시에 찔려 아파하기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중합니다. 스스로를 단단히 믿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는 그 어떤 가시도 뿌리내릴 수 없으며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당당하고 평화로운 침묵이야말로 무례한 이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가장 고차원적인 응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가장 당혹스럽고 억울한 순간은 아마도 내가 전혀 하지 않은 행동이나 마음에도 없는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 나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비난할 때일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선의를 가지고 행한 일인데 상대방은 그것을 이기적인 계산이라고 치부하거나 평소 정직하게 살아온 나를 향해 거짓말쟁이라며 손가락질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분노를 넘어 심한 자괴감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심리학의 거장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투사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황당한 비난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향한 화살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향해 쏘아 올린 비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투사란 인간이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추악한 욕망이나 부끄러운 약점, 혹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열등감을 타인에게 덧씌워 대신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는 아주 비겁하고도 자동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즉,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말을 내뱉는 사람 본인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강한 이기심을 품고 있지만 그것을 차마 스스로 인정할 용기가 없어 그 오물을 여러분이라는 거울에 던져버리고 대신 그 거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투사의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괴롭히는 당사자조차 자신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며 도리어 자신이 정의의 사자인 양 착각하며 상대를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곤 합니다. 평소 남의 뒷말을 일삼는 사람이 도리어 정직한 사람을 향해 사람이 왜 그렇게 음흉하냐라고 비난하거나 자신의 가정이 불행한 사람이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지인을 향해 위선적이다라고 깎아내리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 투사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림자, 즉 스스로가 혐오하는 자신의 일부분을 마주하는 것이 죽기보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밖으로 끌어내어 여러분이라는 스크린에 투영한 뒤 그 허상을 찢어벌기며 비뚤어진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얼토당토하는 인격 모독을 당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그 비난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를 검열하며 고통받을 이유는 단 1%도 없으며 오히려 그 비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날카로울수록 그것은 괴롭히는 그 사람 본인의 영혼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또한 타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중요감에 대한 왜곡된 열망이 투사와 결합할 때 얼마나 파괴적인 괴물이 되는지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지 못하는 결핍된 영혼들은 타인에게 인정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이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착각을 즐기려 합니다. 남을 죄인으로 만들어야만 자신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그들의 슬픈 논리는 결국 관계를 파괴하고 주변을 지옥으로 만들지만 정작 본인은 그 지옥 속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외치며 고독하게 말라갑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쏟아붓는 차가운 시선과 날 선말들은 여러분이 걸어온 고귀한 삶의 여정을 단 한 걸음도 방해할 수 없으며, 도리어 그 독설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그들의 내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서져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내뱉는 말의 주어만 나로 바꾸어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무능해라는 말은 나는 무능해서 견딜 수가 없어라는 그들의 고백이며, 당신은 위선적이야라는 말은 나는 가식덩어리라 미칠 것 같아라는 처절한 자기 폭로인 셈입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품격 있는 태도는 이러한 투사의 연극판의 배우로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무대로 끌어들여 죄인 역할을 맡기려 할 때 그것은 당신의 연극일 뿐 나의 현실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으며 관객석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들이 던지는 진흙탕 속에서 같이 뒹굴며 소리 지르는 순간 여러분은 그들이 만들어낸 투사의 그물에 걸려들게 되지만, 여러분이 평온한 미소와 함께 침묵을 선택한다면 그들이 던진 모든 오물은 결국 그들의 손에 그대로 묻어 그들의 인격만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진실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타인의 뒤틀린 내면이 만들어낸 허상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깊게 뿌리내린 나무는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않듯, 자신의 결백함과 가치를 굳게 믿는 사람은 무례한 이들의 비난 속에서도 여전히 고요한 품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여러분에게 했던 수많은 말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그 말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아닌 그 사람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조금씩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이 평생 숨기고 싶어 했던 수치심, 그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어 했던 자신의 무능함과 비겁함이 여러분이라는 깨끗한 거울에 비쳤을 때 그는 너무나 무섭고 부끄러워 그 거울을 깨뜨리려 했던 것뿐입니다. 그 슬프고도 비열한 광경을 이제는 한 걸음 떨어져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결핍을 채울 방법을 몰라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생존을 이어가는 가련한 영혼들일 뿐이며, 여러분은 그들의 인생에 등장하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오직 여러분 인생의 위대한 주인공으로서 빛나야 할 분들입니다. 타인의 그림자가 여러분의 태양을 가리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긴 시간 동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결핍의 정체를 확인하고, 그들이 내뱉는 독설이 사실은 그들 자신의 고통에서 비롯된 비명이라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과제는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성벽을 쌓고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더 이상 나의 소중한 일상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강조했듯 비판은 인간의 소중한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한을 불러일으키며 아무런 실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무의미한 행위이지만, 자존감이 결핍된 이들은 이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키겠다는 헛된 희망을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내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숭고한 자기보호이며,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경계를 세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남을 괴롭히는 이들은 상대방의 이런 착한 마음을 이용해 죄책감을 심어주고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친절을 베푸느라 나의 영혼이 소진된다면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학대와 다름없습니다. 슈오펜하우어가 말했듯 고독은 고결한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이며, 나를 갉아먹는 관계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내면의 지혜를 깨우는 가장 귀한 과정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여러분의 경계를 침범하려 할 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세운 그 경계선이 명확해질 때
비로소 타인의 결핍이 만들어낸 오물들이 여러분의 평화로운 호수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평온은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평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자부심에서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무능하다고 비난하더라도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 일구어낸 수많은 성취와 인내의 시간들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고귀한 보물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 오직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평온한 하루를 보낼 자격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격리하고, 밤에 잠들 때는 오늘도 무례한 이들의 비명 속에서 내 마음을 잘 지켜냈다고 스스로를 대견해하며 토닥여 주십시오. 자존감이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며, 이 선물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결핍된 영혼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분노를 이제는 서서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분노는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아서 결국 나의 몸과 마음만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괴롭힌 것은 그들이 나빠서라기보다 그들 자신이 겪고 있는 내면의 지옥이 너무나 뜨거워 어쩔 줄 몰라 저지른 비겁한 몸부림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의 사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결핍 속에서 계속 고통받겠지만 나는 나의 평온 속에서 행복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인생의 무대 밖으로 정중히 밀어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오직 기쁨과 평화, 그리고 지혜로운 통찰로만 가득 채워져야 할 귀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긴 여정이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 고귀한 인품을 잃지 않고 빛나실 분들입니다. 타인의 결핍이라는 어둠에 여러분의 태양을 가리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만의 속도로 아름다운 황혼을 수놓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그 길에 오늘의 이야기가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지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아직 남겨두지 못한 마음의 짐을 댓글로 편히 내려놓아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찬란할 것입니다.